다시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기장, 요 자석 빼고 해봐. 이 도선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됐니?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지?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즉 뭐가 있어야 돼? 건전지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것만 보면 아무리 봐도 어때? 그냥 링을 감아놓은 거지. 도선만 층층 감아놓고 얘는 검유계야. 전기가 흐르는지 아닌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장치라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지금 자석을 떨어뜨려서 자석이 밀려 들어올 거란 말이지. 전 시간에 우리 이거 수업하고 끝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 도선 입장에서 여기에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야? N극이 다가오는 거야. N극이 다가오는 거야. N극이. 그럼 저 도선은 뭐야? N극이 다가온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장이 뭐 한다는 거야? 변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 유도 기전력은 식도 내가 써줬어. 됐어? 가문수에 비례하고 요게 가문수야. 가문수에 비례하고 됐어요? 뭐에?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고 자기장을 받는 면적에도 비례한다고. 우리가 개정교과 되면서 그 말이 없어졌는데 그걸 자속이라 그래. 자기장이 변하거나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변하거나 이 두 새끼 중에 하나만 변하면 된다고. 이걸 자속이라 그래. 자속.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없어져서 우리는 계산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이 변하거나 자기장이 변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표적으로 뭐가 변하는 문제야? 자기장이 변하는 문제야. 그래서 N극이 다가오면 이 도선은 자기장이 변하지.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거지. 뭐가 생긴 거야? 얘 이름을 뭐라 그래? 유도기전력. 다른 말로 전압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답은 뭘로 내야 돼? 이걸 알아낸 건 패러데이인데 패러데이는 뭘 몰랐다 그래서? 왜 생기는지 몰랐다 그랬지? 그래서 그걸 알아낸 사람은 누구야? 렌츠라는 분이야. 그래서 렌츠가 여기다 뭐 했어? 마이너스 하나를 표시한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요 마이너스로 우리는 문제를 푼 거지. 이걸 바로 뭐라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패러데이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알아냈는데 원리는 몰랐다고. 원리는 렌츠라는 사람이 알아냈는데 어때? 요 N극이 다가오는 걸 마이너스 뭐라고? 방해하려고 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고. 즉 너 N극이 다가오면 이 도선들은 저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어서 여기 N극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려고, 즉 너를 못 오게 밀어내는, 즉 이쪽에 N극이 생기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니? 왜? 우린 전류가 흐르면 뭐가 형성되거든? 자기장이 형성돼. 그러니까 여기에 N극이 형성되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N극이 생기려면 엄지손가락 잘해야 돼. 이 엄지가 N극이 돼야 되고 보이는 도선으로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이 올라가 줘야 된다고. 그럼 보이는 도선이 누구냐라는 거지. 보이는 도선이 얘네. 그러니까 이 도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전류는 이 검유계의 기역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지.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전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안 풀 거야. 두 번째. 됐니? 힘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힘. 여기서 N극이 다가오면 됐니? 볼 것도 없죠? 여기에 N극이 생기니까 이 전자기 유도력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어때? 이 자석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전자기력이 생기는 거야. 이걸 전자기력.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맨날 묻는 건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됐어요? 이쪽이란 말이야.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안 해봐도 되는 거야. 얘가 S극이 멀어지니까 이쪽에 뭐 생겨야 돼? S극이 멀어지는 것도 싫은 거야. S극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야. 자기장이 약해지는 것도 싫으니까 여기에 다시 뭐 생겨야 돼? N극이 생겨야 되겠지. 그럼 나는 힘 얘기한다 그랬지? 그 힘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N극이 생겨서 이 새끼가 도망가는 걸 방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싫은 거야, 힘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작동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그럼 여기서도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여기서도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맨날 이런 문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야. 문제는 안 풀어준다 그랬어. 됐니? 그래서 얘 때문에 했을 건데 얘가 이렇게 쭉 오면 이 반대 방향으로 자꾸 힘이 생기겠지. 운동을 방해하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전 시간 마지막 수업 내용이었죠. 됐어요? 또 하나 있어. 이번에는 자기장을 받는 면적 문제야. 우리 원래는 정규 교재가 완자인데 완자에 문제가 없어서 얘로 바꾼 거야. 기출 필기에 있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건 숙제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거야. 자, 얘야, 얘. 전 시간에 얘를 문제로 한 거지. 너무 쉬운 문제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인 것, 반시계 방향인가 이런 거 찾으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무슨 자기장이야? 균일한 자기장인 거야. 그리고 X가 내려가는 거고 동글뱅이가 올라오는 거니까 이해 해볼게. 예. 이 동글뱅이니까 무슨 자기장이야?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올라오는 자기장이. 그럼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애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링이 밖에 있다가 조금 겹쳤네요. 됐니?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식 주었네.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증가하는 거야. 마치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증가한다는 거 어때?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이 변하거나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변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자속이 세지는 거야. 자기장이 세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너희들한테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요 올라오는 자기장이 세진단 말이야. 그럼 제가 링이지. 이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올라오는 자기장이 점점 세지니까 어느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어? 다시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어? 올라오는 자기장이 세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올라오는 자기장을 방해하려면 올라오게 해야 돼? 못 올라오게 내려버려야 돼? 내려가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리는 방향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엄지가, 저거 솔레로이드다. 엄지가 자기장, 내 손가락이 전류야. 그래서 엄지를 갖다가 아래쪽에다 이렇게 박아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전류가 아마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얘는 지금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선 전류가 흐를 리 없죠. 그러니까 조금 응용하면 이런 거지. 조금 응용하면 이런 거지. 됐어요? 조금 응용하면 어디 갔어? 조금 응용하면 C 같은 거잖아. C. 됐니? 그럼 C에서는 어떻게 돼?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지. 근데 운동 방향이 됐니? 그냥 운동 방향 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내려가는 자기장이 세지는 거지 뭐. 올라오는 자기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겹치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는 자기장이 점점 세진대. 내려가는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거지. 좋아, 싫어? 싫다니까 내려가는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지. 올라오게끔. 그럼 엄지가 자기장이니까 엄지를 올라오게끔 이렇게 하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어? 됐니?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 요게 반시계야.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생략해도 되겠지. 이렇게. 됐죠? 자, 봐, 이제 다 됐어. 우리가 하나를 더 할 건데 이게 기출필기 완자에 있기는 딱 한 문제 정도 있단 말이야. 됐어요? 이건 똑같은 문제니까 이런 거야. 짠. 쉬운 문제야, 얘야. 두 번째, 쉬운 문제야, 얘야.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냐 하는 거지, 봐. 지금 이 그래프 나오려는 거야, 그래프. 됐니? 그래서 식을 잠깐 좀 쓰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는 줄 알아? 인싸야. 우리 지금 뭐 배우지? 제목이 뭐지? 전자기 유도야. 알겠니? 전자기 유도야. 전자기 유도의 정의가 뭐지?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됐니? 얘 이름은 유도기전력이라고 해. 정석적인 풀이로는. 근데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런다고? 전압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다시 봐. 이게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전압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전압을 정렬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 건전지를 끼면 된다고. 근데 건전지 안 끼고 어떻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고. 유도. 인위적으로 내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자기장을 변화시키며. 그래서 뭐라고? 마이너스는 렌츠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힘 방향으로, 그 다음에 패러데이가 저 유도기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이 변하거나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변하거나 이 뜻이야. 됐니? 그럼 지금부터 잘 봐. 이걸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왜 식으로 만들었는지 봐. 지금 내가 유도 기전력을 할 때 N 어디 갔니? 요 N은 무슨 뜻이야? 가문수지, 가문수. 가문수야, 가문수. 그럼 내가 가문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됐니? 자기장을 받는 면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유도 기전력은 뭐에 비례해? 그치?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겁나 쉬운 거야. 봐. 단위 시간 동안에 뭐 있어야 돼? Y축이 자기장이 되는 거지. X축이 시간. Y축이 뭐야? 자기장.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T1. 그럼 밑변이 뭐야? 시간. 높이가 뭐야? 자기장의 변화율. 즉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 값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자기장 시간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자기장 시간의 그래프에서. 자기장 시간의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겁나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유도 기전력 전압에 해당하는 거지. 전압. 전압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전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T1이라 그러고 이쪽을 T2라 그랬을 때 T1과 T2가 뭐가 달라? 기울기가 달라. 그럼 뭐가 다르겠어? 전압이 다른 거야. 전압이. 됐니? 전압이 다르겠지? 그러면 T1과 T2 사이에서 0에서 T1, T1에서 T2 사이에서 됐니?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커? 졸라 쉬운 거지.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커? 됐니? 0에서 T1까지가 더 크겠지? 너무나 쉬운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주면 그 그래프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두 번째, 기울기는 다르지? 또 뭣도 달라? 그렇지?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만 다른 거지? 그건 또 쉬운 거잖아. 왜? 얘는 양의 기울기니까 자기장이 세지네? 얘는 음의 기울기가 자기장이 약해지네? 그럼 됐잖아. 아, 유도기전력은 자기장의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방해하는 방향이지? 그럼 얘는 자기장이 세죠? 만약에 이 어떤 자기장인지 몰라도 얘가 자기장이 세지면 자기장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얘는 자기장이 약해져? 그럼 얘는 자기장이 세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여기서 0에서 T1까지와 T1에서 T2 사이에 뭐가 달라? 전압의 방향이 다르니까 전류의 방향이 다르겠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야, 음의 기울기야? 바로 뭐야?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겠지.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쉬운데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식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됐죠? 그래서 식을 그래프로 만들어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식을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아주 쉬운 거지. 완전히 없어서 한 거야.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3분의 3V0만큼 변한 거지. 얘가 자기장이야. 됐니? 그럼 이 문제는 얼마가 돼야 돼? 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3이 된다면 얘는 얼마겠어? 1.5 정도 돼 보인다. 그지? 1.5분의 3이니까 됐니? 얘도 변화량은 똑같이 Y축의 변화량은 3이지? 됐어요? 그럼 기울기 변화가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1대 2가 돼야 되겠지. 아, 그러면 얘는 1대 2에 1대 2에 무엇을 가졌겠어? 전압비를 갖는 거야. 알겠니? 그럼 전압비를 가지면 당연히 전류비도 몇 대 몇이겠어? 1대 2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이때 전류의 방향과 이때의 전류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겠지. 됐어요? 그것도 구하자 그러면 구할 수 있겠지. 왜? 얘는 문제 봐. 그림은 저항 R이 연결된 직선 도선의 일부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대. 뭐 안 봐도 알지만 들어가고 있답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였습니다. 그림 나는 볼 것도 없죠? 자, 봐.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3t까지는 자기장이 세지는데 내려가는 자기장이 세진다는 소리잖아, 지금. 이거 세지잖아. V0, 2V0, 2B0, 3B0. 자기장이 점점 세지지? 됐니? 그러면 내려가는 자기장이 세지는 게 좋아, 싫어? 싫지? 내려가는 자기장이 세지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그러니까 얘는 현재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얘는 해볼 필요도 없겠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얘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래프 문제가 없어서 잠깐 기출픽으로 왔습니다. 알겠어요? 하나 더 그래프 문제. 자, 요 바로 밑에 문제야. 이거 숙제야, 문제는. 봐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아유. 자, 봐. 시간, 자기장의 세기. 그러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자기장의 변화량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여기서 기울기가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율이 기울기가 되겠지. 그럼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유도기전력에 비례하겠지. 유도기전력이라고 읽지만 뜻은 전압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전압, 이게 뭐요? 너 뭐냐? 왜 이래? 됐어요? 그러면 높이는 어차피 같으니까 요거 2, 요거 얼마야? 요거 2네. 요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2에서부터니까. 됐어요? 그럼 높이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밑변물의 높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대 1이 돼야 되겠죠? 기울기는. 됐습니까? 그럼 요 기울기가 2대 1이니까 전압비도 2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흐르는 전류비도 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흘리는 전류비도 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흐르는 전류비도 2대 1이 돼야 되겠고. 전류의 방향도 분명히 물어보겠지?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얘는 자기장이 세지지? 0에서 2초까지야. 자기장이 세지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자기장이 내려가는 자기장이 세진데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렇지.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오게 해야 돼. 올라오게 해야 돼. 엄지가 자기장이니까 올라오게 갖다 박으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이렇게니까 이걸 뭐라 그래? 반시계. 그럼 얘는 해볼 필요도 없다. 그지? 해볼 필요도 없어. 시계.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에서 자기장의 변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전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전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업을 하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린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는 거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하는 거야.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하는 거야.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알겠지? 전자기 유도의 뜻은 뭐라고?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른다. 다 똑같은 거야, 지금 문제는. 알겠니? 다 똑같잖아. 지금 얘도 그렇고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른다. 어느 방향으로?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전자기 유도였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가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지금 여기 발전기 뭐 이런 거 조금 남아서 발전기를 하든 우리 책으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 완전 이제 기출픽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교재로 계속 하겠습니다. 완자로 할게요. 얘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니네. 전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서 좀 빠진 거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전자기 유도가 생활 속에 쓰는 건데 이런 건 너무 쉬워요. 엄청 쉬운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있어야 돼? 전자기 유도의 다양한 이용인데요.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 발전기야.
전자기 유도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발전기야. 인간의 삶에 가장 많은 전자기 유도가 뭐야? 발전기야. 알겠니? 뭐 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뭐 한다? 전류가 흐른다. 그렇지. 자기장이 변하면 뭐 한다고?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흐르는데 잘 봐.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속이 변하는 거야.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변하는 거거든. 알겠니? 우리 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도 맨날 하잖아. 봐봐. 여기에 자석이야. 여기에 자석이야. 그러니까 강력한 자석을 두고 이 안에 감은 도선을 갖다가 내가 돌리는 거야. 감은 도선을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감은 도선을 돌려버렸을 때 내가 자석과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할게. 여기가 자석이면 도선이 이렇게 면이 섰을 때 내가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 제일 큰 거야. 그럼 얘가 돌아가서 90도 돌아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때?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제일 작은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좀 돌리면 어때? 다시 면적이 크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뱅뱅뱅 돈다는 건 됐니? 이 자기장 속에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계속 면적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발전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내가 뭘 생산하는 거야? 전류를 생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로 보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얘가 보통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얘를 됐니? 사람이 돌렸네. 얘는 바람이 돌리면 바람이 운동 에너지겠지. 풍력 발전이고 저게 물이 돌리면 수력 발전일 거고 파도가 쟤를 돌리면 파력 발전일 거고 요즘 원자력 하지? 원자력으로 돌리면 원자력의 핵에너지로 저걸 돌리는 거지. 그래서 발전기는 가장 대표적인 뭐가 돼야 돼? 전자기 유도야. 인간에게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는 전자기 유도는 발전기야. 발전기. 됐어요? 발전기란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책에는 얘만 나오는 게 아니지. 그래서 기본적인데 발전기하고 가장 비슷한데 여기는 안 나왔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왜 안 나와 있지? 여기 하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야. 자, 봐. 얘는 우리가 전기 기타를 얘기하는데 전기 기타나 뭐랑 똑같냐면 마이크랑 똑같은 거야, 원리가. 전기 기타나 마이크랑 똑같은 거야. 자, 봐. 여기에 뭐가 있어? 자석이 있고 여기에 뭐 있어? 도선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안 흘러? 근데 내가 기타줄을 탕 하고 쳐버리면 이 강한 기타줄이 강한 자성체야. 그럼 내가 기타줄을 팅 하면 이 기타줄이 뭐 하겠어? 띵 하고 진동할 거 아니야. 그럼 기타줄이 진동하겠지. 그럼 기타줄의 진동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변하겠어?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그럼 자기장이 변하면 어떻게 됐어? 전류가 흐르겠지. 그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스피커에서 소리 나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기타줄로 설명이 되는데 지금 선생님 마이크 차고 있지? 마이크도 똑같은 거야. 여기가 아주 미세한 자성체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뭐 있어? 진공관 같은 게 있고 선생님이 여기서 아 하고 소리를 내는 거야. 아 하고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아 해서 공기를 진동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 소리에서 공기가 진동되면 여기에 있는 강한 자성체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진동에 의해서 어떻게 해?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어떻게 돼? 스피커에 연결돼서 마이크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스피커는 안 돼? 마이크, 전기 기타 뭐 이런 거, 이 전기차 차단, 자동차 차단기, 차단기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코일이 있나 보지. 그럼 코일이 있으면 여기 뭐가 지나가야 되겠어? 자동차의 자기장이, 너네 자동차는 다 무슨 뿌냐? 금속으로 자질이 돼 있는 거지. 금속 재질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금속 재질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얘랑 같은 원리고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코일에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지. 그럼 거기에 무조건 아주 미세한 뭐가 형성돼 있겠어? 자기장이 형성돼 있겠지. 근데 여기에 금속이 싹 지나가 봐. 그럼 어떻게 돼 있어? 그 자석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금속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그 자기장이 변하겠지. 그 자기장의 변화로
차단기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똑같은 거야. 금속 탐지기야. 여러분들 요즘 금속 탐지기가 유행해. 뭐 너희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국에서 누가 뭐 금속 탐지기를 해가지고 몇백 년 전인가 1000년 전에 뭐 굉장히 귀한 금속을 하나 반지를 하나 뭐 어떻게 찾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뭐 100몇십억인가 된대. 알겠니?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개인 금속 탐지기를 다 가지고 다닌대. 그리고 등산이라든가 어떤 유적지 같은 데 가면 땅에다 이렇게 대고 다닌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하더라고. 알겠니? 어디 갈 때? 해변에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가면 해변가 갈 거 아니야. 해변에 놀러 가겠지? 그때 어때? 낮에는 놀고 밤에는 어때? 금속 탐지기 가지고 해변가 금속 탐지기로 막 다니는 거라고. 그럼 거기서 뭐야? 금속을 찾아낼 수 있어? 원리도 똑같은 거야. 금속 탐지기에는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흐르면 뭐가 형성돼 있겠어? 자기장이 형성돼 있겠지. 근데 자기장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 뭐 있어? 금속이 지나가면 자기장이 변하겠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전류가 생기겠지. 그 전류가 스피커에 들어가서 소리를 나게 돼 있지. 그래서 선생님도 금속 탐지기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금속을 만나면 어떻게 돼? 삐삐삐삐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럼 그 밑에 금속이 있네. 그걸 해서 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요즘 굉장히 급증하고 있단다. 알겠니? 하나씩 사. 태무에서 사. 알겠니? 그 어디 갈 때? 해수욕장 같은 데 갔을 때. 뭐 그런 거야. 이게 다 이런 게 뭐야?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다 그래.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게 별로 없는 게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니? 자, 봐. 내가 마이크는 얘기했는데 스피커는 안 돼. 스피커는 다른 거야. 전자기력이야.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헷갈릴 것 중에 혹시 이런 거 하는 거야? 봐. 전자기 유도야. 얘는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지. 됐니? 우리 책에는 별로 없어. 저 앞에 있었어. 앞에 잠깐. 전자기력은 다른 거야. 전자기력은 다른 거야. 전자기력은 다른 거야. 력은. 됐니? 얘는 반대야. 얘는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지. 얘는 자기장 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힘이 생기는 거야. 자, 봐. 똑같은 원리인데 봐. 여기에 이렇게 있지. 그리고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 이 안에다 자석을 넣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N극 자석, S극 자석을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지금 자기장 속에 자석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도선을 감아놨지. 그리고 내가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내가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지. 그럼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겠어? 힘이 생기겠지, 힘이. 알겠니? 그 힘으로 여기 있는 애를 뭔가 때리는 거야. 그게 스피커야. 그러니까 스피커는 내가 전원 장치를 딱 넣는 순간 자석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흘러서 힘을 얻어 쓰는 것들은 전자기력인 거야. 대표적으로 뭐 있어? 전동기가 그래. 모터가 그래.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얘는 발전기야. 뭐 하는 거야? 발전기는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뭐 하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지. 얘는 반대로 전동기야. 되게 너희들 학교 선생님들이 낚아낼 거란 말이야. 전동기는 모터야, 모터. 바로 뭐야? 전류를 흘려보내서 힘을 올려서 물체를 돌려버리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우리 에어컨 돌아가잖아. 선풍기 돌아가잖아. 에어컨, 선풍기 전부 다 뭐야? 전동기야. 도선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을 거야? 오늘 수업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 그냥 수업만 잘 들으면 어려운 단어는 없어.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거 없어. 그냥 강의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헷갈린단 말이야, 너희들이.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달라. 전동기 뭐야? 이름이 한자인데 전기 전자고 동력 동자야. 움직일 동자야. 전기를 꽂으면 뭐 돼야 돼? 돌아간다고. 영어로 뭐라 그래? 모터라고 그러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선풍기, 에어컨. 내가 전기를 흘려보내면
얘가 웽 하고 도는 거지. 그런 건 전동기. 그건 전자기 력을 이용한 거고. 이제 전자기 유도는 뭐야?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얻어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는 발전기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 마이크가 있는 거고. 그랬더니 전자기력에는 전동기가 있고 이건 스피커가 있는 거야. 스피커가 있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얘네 둘 가지고 장난을 치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얘를 가지고 낼 거란 말이야. 문제를. 알겠니? 그 전기 꽂았을 때 힘을 얻는 건 다 전동기야. 알겠니? 내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건 전부 다 뭐야? 전자기 유도고. 헷갈리면 안 돼. 문제편에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봤죠? 문제편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다 됐다. 또 하나 있어. 이제 마지막인데. 또 모르는 게 있어. 이런 건 다 됐는데 얘야 이번에는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건 있고 그 다음에 얘 무선 충전기, 인덕션,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걸 원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거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예전에 내가 그냥 알지 하고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어. 겁나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알지 그랬는데 윤주야 몰라요 딱 그래 버리더라고. 뒤질 뻔했어. 근데 여기서도 가능성 있는 거지. 동현아 됐니? 제가 굉장히 똑똑한 애야. 동현아 쌩까네. 됐니? 쌩까네. 나 지금 몇 놈 안 와가지고 알겠니? 기분이 많이 그지 사랑 그지 선생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안 오는 놈들 알겠어? 선생님은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는데 선생님의 신조는 뭐가 있냐? 똑똑한 놈들이 잘 산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경험상 그렇지 않는 것 같아. 항상 나는 가장 성실한 놈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지금까지 만난 나의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는 애들은 대부분 성실한 애들이지 성실하지 않고 성공했다? 난 그런 애들 별로 본 적이 없어. 알겠니?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수업하면 날고 기는 선생들을 졸라 많이 만났단 말이야. 알겠니? 진짜 서울대를 씹어먹고 졸업한 애들, 카이스트 나온 애들, 유학 갔다 온 애들. 진짜 처음에는 걔네들이 대치동을 씹어먹을 줄 알았어. 근데 얼마 못 가. 걔네들. 왜? 안 성실한 애거든. 성실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가면, 대치동에 가면 누가 제일 잘 나가? 가장 성실한 선생들이 제일 잘 나가. 강의 빼먹지 않고, 늦게 오지 않고, 아이들한테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너네 잘 가르치는 선생이 오래 갈 것 같지? 천만에. 잘 가르치는 선생 오래 못 가. 알겠니? 어떤 선생이 제일 오래 갈 것 같아? 그래, 성실한 선생이 제일 오래 가.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의 모토도 성실이야. 선생님 뭐 강의를 잘하니? 별로 잘 못해. 내가 뭐 상위 몇 %나 될까? 1%인가 밖에 못 돼.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잘하는 건 뭐 있을까? 성실은 대한민국에서 0.001% 안에 들어. 내가 거의 3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강의를 빼먹은 적이 없어. 강의하는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나라고 안 아팠겠어? 나라고 사고가 없었겠어? 나는 그래서 성실하지 않는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성실하지 않는 애가 잘 되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아. 아무튼 가자. 언제 가다 이렇게 됐더라? 아, 동윤아, 내가 뭐 물어봤지? 뭐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나? 사랑아, 뭐 안 물어봤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윤, 내가 뭐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냐? 에헤이! 또 저 인강으로 듣는 애들 소리 막 뭐라 하겠다. 또 막, 그치? 막 또 헛소리 하지 말고 수업이나 해라. 막 이런 거 죽여버린다. 됐니? 간다. 뭐 하려고 그랬지? 생각났어. 생각났다니까. 생각났다니까.
너네 전류에는 전류 있잖아. 전류 있잖아. 전류 있잖아. 그지? 전류에는 몇 가지 전류가 있지? 혹시 2가지 있다는 거 알아? 전기에는 2가지 전기가 있어. 알겠니? 전기에는 2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알려줄게. 전류는 무슨 전류가 있어? 직류라는 애가 있어. 직류. 어떤 게 직류냐면 어떤 게 직류냐면 건전지 꽂는 것들은 다 직류야. 건전지 꽂는 건 다 직류라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꼬마 전구가 있으면 전류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지. 그래서 건전지 꽂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렇게 전류가 가겠지. 됐니?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직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한 방향으로. 누가? 전류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한 방향.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전류라 그래. 직류라 그래. 너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워. 전기 처음 배울 때. 알겠니? 그래서 직류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돼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이크 끼는데 여기 뭐 있어? 건전지 넣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한단 말이야. 직류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있을까? 그렇지. 나중에 배울 건데 휴대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휴대하는 것들은 다 뭐야? 직류야. 리모컨 이 안에 건전지 있을 거 아니야. 직류야. 그 다음 뭐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휴대폰까지 내가 없는데 얘는 형편이 괜찮네? 이야, 휴대폰이지. 전기치. 이게 직류야. 왜? 이 안에 뭐 들어있거든? 그렇죠. 건전지 들어있잖아. 분명히 이 안에 건전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건전지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직류야.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사는 것들은 다 직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잘 봐야 돼. 교류는 뭐냐면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양방향으로 간다 그래. 전류의 방향이 양방향으로 가. 그럼 전류가 양방향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봐. 이렇게.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다.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겠지 당연히. 그럼 전류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지. 전류가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을 때 어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근데 순간적으로 전류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전류의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뀐다. 전류가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이번엔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야? 이 제품에 이게 꼬마 전구 같은데 꼬마 전구에 전류가 양방향으로 간다. 졸라 신기하지? 그래서 이게 양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 양방향으로 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우리는 교류라고 하는 거야. 이걸 교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류는 전류가 양방향으로 가요라는 게 교류야. 교류. 아주 쉬운 거야. 양방향으로. 양방향으로 가는 거야. 양방향으로 가는 거야. 양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직류를 쓰냐 교류를 쓰냐? 다 교류를 쓰지. 교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고전압을 얻을 수 있어. 직류로는 고전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220V 고전압을 쓰기 위해서 교류를 쓰는 거야. 해볼게. 여러분 집에 형편이 어려워도 전기는 들어가지. 그 정도로 어렵진 않지.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알겠니? 그래서 콘덴서를 꽂을 때 어떻게 해? 돼지코라고 하지 우리 보통. 돼지코 꽂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꽂지. 이렇게 꽂다 잘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거 뒤집어서 꽂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플러스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거란 말이야. 근데 뒤집어 꽂아도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류가 양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하지 않고 꽂는 거야. 근데 건전지는 직류잖아. 얘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해야지. 이거 반대로 꽂으면 전류가 안 흘러가는데? 알겠니? 그 니네 건전지 꽂을 때 아주 쉬운 거잖아. 교류. 우리 생활 속에서 직류 써? 교류 써? 교류 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줘야 되겠는데
너희들 표정을 보니까 처음 배웠다는 표정이야. 겁나게. 이야,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야, 나 처음 알았어. 나 처음 알았어. 이런 표정이잖아, 사랑. 아니지? 아니지? 사랑 알고 있었던 거지?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와. 중학교 2학년 과학 48페이지 넷째 줄에 나온다고 알겠니? 모르는데? 중학교 책에 나와. 됐어요. 잘 봐. 이건 그래프로 그려볼 테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뭘 가리키려면 이걸 알아야 니네가 가리킨 걸 알아들어. 니네 진짜 처음 배운 거야 이거? 아니지? 그래. 다 놀랬잖아. 처음 배우는 줄 알고. 얘를 그리는 거야. 그럼 얘가 시간이야. 그래서 얘가 전류야. 이게 전류야. 근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됐니? 이게 플러스 전류라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되겠지. 다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마이너스 전류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 전류.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마이너스 전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그리면 교류 전원을 갖다가 그리면 전기를 그리면 보통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니? 다만 잘 봐. 됐니? 여기서 전류가 흐르고 반대에서 여기가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중간에 여기가 0이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순간적으로 전기가 어때? 딱 끊어지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이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쓰는 전기는 60Hz짜리를 써. 60Hz 보통 일반적으로. 60Hz라는 건 저게 1초에 몇 번 하는 거야? 그렇지. 1초에 60번 진동한다는 거야. 그럼 1초에 60번 진동한다는 건 얘가 60번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저게 형광등인데 형광등도 교류니까 저게 1초에 몇 번 깜빡이는 거야? 120번 깜빡이는 거야. 1초에 120번 깜빡인다고. 근데 인간의 눈은 1초에 120번 깜빡이는 걸 감지할 수가 없는 거야. 봐봐. 왔다 갔다 하지. 근데 봐라. 천천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조금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 잔상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졸라 빨리 갔자! 봤지? 겁나 빨리 갔다 왔다 하니까 내 손가락이 마치 서 있었지? 천만에 뭘 서 있었어. 졸라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양방이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표정이 다시 해봐. 이 표정인데 나 참. 됐니? 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졸라 빨리 왔다 갔다 해야 잔상이 연결되지. 와! 봤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전류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교류. 그래 니네는 이 형광등이 지금 1초에 120번 깜빡이는데 1초에 얘가 120번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전류가 일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교류. 알겠니? 직륜 그딴 거 없어. 직륜은 그냥 한 방향으로 꾸준히 흐르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쓴다고? 교류. 잘 봐. 교류는 어떤 일이 일어나? 전류의 세가 계속 바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알겠니?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 교류를 아니면. 내가 옛날에 이걸 설명을 안 해주고 이걸 설명해 줬더니 애들이 날 보고 이상한 눈빛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교류가 뭔지를 몰랐던 거야. 됐니? 이해해봐. 됐니? 스마트폰이지? 여기에 뭐 있어? 송신장치가 있지? 이 송신장치 하지 말고 무선 충전기야. 알겠니? 그럼 무선 충전기야. 잘 봐. 아주 쉬운 거야. 얘가 스마트폰이지? 그럼 이 스마트폰엔 건전지가 있고 걔는 충전이 가능한 거지? 어떻게 충전이 가능해? 요 밑에 뭐가 있어? 교류가 흐르는 거야. 이 밑에 교류가 흐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전류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하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변해? 그렇지. 전류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지? 그럼 전류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하겠지? 그럼 요 밑에서 교류가 흐르면 얘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있어?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기전력이 생기겠지? 그래, 거기서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알겠니? 그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뭐 흐르는 거야?
전압이 형성되고 그 전압을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뭐라 그래? 충전이라고 하는 거야. 충전. 알겠니? 그러니까 이 패드가 교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됐니? 역시 마찬가지야. 뭐 형편이 어려워서 인덕션이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있어. 알겠니? 우리 집에는 인덕션이라는 게 있어. 자식들. 없으면 저기 어디 가면 있어? 호텔 같은 데 가거나 그런 건 있어. 알겠니? 그런 거 있어. 알겠니? 가스레인지로 불을 켜지 않아도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어. 신기하지? 그런 게 있어. 알겠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밑에가 뭐가 때문에 그래? 교류기 때문에 그러겠지. 알겠니? 그럼 교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자기장이 계속 변하겠지? 그럼 자기장이 변하면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전류가 이 인덕션 전용 뭐라 그래? 이거 뭐라 팬이라 그래? 인덕션 전용 팬과 만나면 거기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그 인덕션 저항의 인덕션 전용 그릇에 저항과 만나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니? 전류가 흐르는 곳에 저항체가 있으면 열이 발생한단다. 알겠니? 이런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 알을 건 뭐야? 여기가 교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직류 전원 밑에다가 인덕션 갖다 암만 갖다 내봐야 어때?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이제 교류 먼저 하겠지? 아주 쉬운 거야. 이런 건데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됐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혹시 시험에 나오면 무선통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근거리 무선통신도 뭘로 하는 거야? 전류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전류가 뭐야? 교류니까 뭐가 변하겠어? 자기장이 변하겠지. 그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겠지. 그걸 갖다가 서로 맞추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있어. 됐니? 마찬가지야. 안테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배울 때. 아무튼 이렇게 된 거야. 알고만 있어. 이걸 설명해 주려면 또 되게 어려워. 됐어요? 다 교류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가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다 됐다. 그래 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지? 자, 봐. 그림 가는 무선 충전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 중 무선 충전기에 올려둘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 나왔지? 이게 뭐야? 전류가 플러스 쪽으로 흐르고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겠지? 이거 뭐야? 교류. 얘는 뭐야? 직류지? 됐니? 이 핸드폰을 직류장치에다 암만 연결해 놔봐야 자기장 변화가 없지. 자기장이 변화야 유도기 전력이 생기고 유도기 전력이 생겨야 전압이 형성되고 그럴 텐데, 그지? 그래서 분류하는 거. 이해됐지? 직류 교류였습니다. 충분하지? 이 정도 설명만 돼도 됐죠? 뭐 이런 건 전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렇게. 자, 봐. 이렇게 잠깐만 해볼게.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니까 잠깐만 해볼게. 너무 쉬운데. 자, 봐. 구리관 속에 자석을 낙하한다. 여기서 구리관은 뭐야? 도체. 중요한 건 도체야. 왜 도체가 중요한 거야?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럼 도체가 아니면 전류가 안 흐르겠지. 그러니까 도체야. 일단 도체.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이 금속관에 뭐 흘러? 자기장이 변하겠지. 그래서 N극이 다가오겠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N극이 다가오는 거야. 그럼 이 도체에서는 N극이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싫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전류가 형성돼야 돼? 저 N극이 다가오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에 N극이 생겨야 돼? 위쪽으로 N극이 생기게끔. 위쪽으로 N극이 생기게끔 이 구리관에 전류가 흐르겠지. 알겠니? 그래서 위쪽으로 N극이 생기려면 엄지가 감아주면 이렇게 감아지겠다. 그지? 앞쪽 너희들 눈에 보이는 쪽으로 하라 그랬어. 이렇게. 앞쪽 보이는 쪽으로 하자 그랬어. 앞쪽 보이는 쪽으로 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어. 이거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그럼 되겠지. 됐습니까? 자, A 부분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A 부분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이거 시계냐? 반시계냐? 역시 시계가 저 디지털이에요. 그럼 죽여버린다. 알겠니? 됐어? 반시계 방향이야. 됐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석이 구리관으로부터 받는, 봐봐. 자석이, 됐니? 구리관으로부터 어떤 힘을 받겠어? 이런 건 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힘을 받으면 자석이 떨어지겠지? 그럼 이 힘은 왜 생기는 거야? 저 변화를 방해하려고 힘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뭐 이딴 거 할 필요 없어.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할 필요도 없어. 힘은 어떻게 돼? 너 떨어지니? 너 떨어지지 말라고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힘은 너 떨어지지 말라고 위쪽으로 생기겠지. 힘의 방향은 위쪽으로 생기는 거야.
됐어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구리관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그렇지, 자석에 떨어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됐니? 무슨 에너지로? 자, 봐. 역학적 에너지 잠깐 하자. 얘가 떨어지면 뭐가 생겨? 전류가 흐르지. 그럼 그 전류가 흘러서 뭐 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지.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의 정의는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에너지의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 뭐야? 그 전기가 일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훅 떨어집니다. 그럼 전류가 흘렀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산됐습니다. 근데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왔겠어? 얘가 떨어지니까 얘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특히 포텐셜 에너지겠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감소된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발전기들 있지? 발전기들. 풍력, 조력, 알겠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운 건 이제 없죠. 이제 다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 내가 해줄 건 아니고 숙제로 대체하겠습니다. N극이 도망가네. 그럼 이쪽에 S극이 되겠네. 그럼 반대로 이쪽에 N극 돼야 되겠네. 손가락이 이렇게 돌겠네. 알겠죠? 됐다. 역시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죠? 링도 마찬가지. 요 문제는 하나 풀자. 링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요거 조심해야 돼. 이런 문제는 지금 얘는 조금 변형시킨 문제긴 한데 이게 이제 수능에 한번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하는 거야. 됐니? 여기에 지금 윗면이 N극이야, S극이야, 즉 자석을 물어볼 수도 있고 변형 문제로는 이건 이게 변형 문제다. 원래대로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 자석에 극을 주고 떨어뜨렸을 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뭐 이런 걸 묻는 거란다. 됐니? 근데 조금 변형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 봐봐.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에 고정되어 있는 금속 고리 XY 중심축을 따라서 금속의 고리를 통과하여 낙하했고요. 점 P점에 여기 있네. 고리의 P점, 점 P는 금속 고리의 중심축상의 점으로 막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X는 됐죠? 자, 간다. 요 자석이 여기 있다가 이 링을 통과했다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대. 지금 여기를. 그래 여기서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뭐야?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건 얘겠지. 얘. 근데 지금 얘가 멀어지잖아 지금. 근데 멀어지는데 얘가 지금 뭐의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이래. 전류의 방향이래. 됐습니까? 그럼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 이 방향이 아니네 지금. 요거 앞쪽을 봐야지 앞쪽. 됐니? 요 방향이 아니라 어느 방향이야? 이렇게 되면 요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그럼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요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의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아, 그러면 이 도선에 지금 어때? 요 아래쪽에 N극이 생기게 얘가 내려가서 요 아래쪽에 얘가 N극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P점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얘가 N극이 생기려면 얘가 내려가는 게 얘가 좋아 싫어? 싫겠지. 그러냐?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극, 얘가 N극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S극인 자석이 어떻게 돼야 돼? 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극이 도망가니까 여기 N극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자료가 돼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문제는 여기서 풀으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 도선, Y도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N극이 뭐하고 있어? 다가오고 있는 거지. 얘 자석, 얘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면 얘가 뭐라 그러겠어? N극이 다가오는 게 좋겠어, 싫겠어? 싫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엄지손가락이 어디에 걸리면 되겠어? N극이 다가오면 너 여기다 N극이 생기려고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위쪽에 N극이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앞쪽만 봐. 앞쪽이.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겠지. 됐어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란다. 뭐 어려울 거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전자기 유도입니다. 나머지는 뭐 선생님 굳이 봐봐. 요 그래프는 아까 그 그래프하고 다르다. 아까 거하고는 좀 다른 거야. 그거 혹시
쉬운 문제인데 헷갈릴라? t 얘는 뭐야? 떨어진 거리잖아. 그러니까 봐. 0에서 t까지는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가 어떻게 돼? 멀어진다는 거다. 알겠니? 됐어요? 아까 내가 가르쳐준 건 시간 동안에 이게 뭐야? 자기장이 돼야 돼. 근데 혹시 헷갈릴라? 얘는 시간 동안에 떨어진 거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무조건 안 흐른다. 왜? 시간 동안에 두 놈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전류가 안 흐를 거고. 그러니까 얘는 자석이 멀어질 거고 얘는 자석이 지금 가까이 오는 거야. 알겠니? 그런 그래프 잘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혹시 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얘가 봐봐. 문제는 니들이 풀어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왔다리 갔다리 하지? 그럼 이 링은 뭘 변해? 자기장이 계속 변하겠지? 그럼 전류가 흐르겠지? 잘 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자석은 어떻게 되겠어? 왔다 갔다 하다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쓴다? 왜 바로 쓰겠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 새끼가 다가오는 걸 방해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다가오면 못 다가오게 하고 얘가 도망가면 어떻게 돼? 못 도망가게 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없었다면 얘가 10번 있다가 왔다 갔다 해. 공기에 저항은 있을 테니까. 근데 얘가 있으면 어떻게 돼서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겠지.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다가올 때하고 도망갈 때하고 전류의 방향 반대로 흐르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슨 뜻인 줄 알겠지?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 한 문장으로 문제를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전 시간에 걸쳐서 두세 번째 하고 있는 건데 딱 하나인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돼. 알겠니? 두 번째 문장은 뭐밖에 없어?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유도기 전력. 알겠습니까? 그 문장은 딱 하나는 거야. 옛날에는 막 계산 문제를 수학적으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없어졌어. 너희들은 되게 좋은 거야. 됐어요? 그래서 원리만 알려주면 너희들 문제 못 푸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래요. 뭐 특별히 못 푸는 문제 없어요. 이거 기타 줄이네요. 기타 줄 하면 먼저 하겠지? 자, 띵 하면 뭐야? 해서 전류가 흘러요. 쟤도 마찬가지고 얘도 아까 나왔던 거네요.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